거기 보시면 19페이지 위에서 2번 성립요건, 효력요건 나오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효력요건을 보시면 오늘 의사표시만 한번 보셔. 의사표시에서 효력요건 봤더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을 것. 근데 우리 민법은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를 배운단 말이야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자, 우리는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속에는 등장하는 낱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외부로 알리는 말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계약자가 의도한 바대로 재산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재산권 변동이 생기려고 여기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은 의사표시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생각과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민법은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 있는 경우를 배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통정의 표시는 배웠어. 그래서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 중에 혼자서 한 거짓말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혼자서 한 거짓말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을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실수로 속에 없는 말을 실수로 잘못 얘기했으면 차고, 속아서 속에 있는 말, 강박에 의해서 속에 있는 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통정허위 표시를 배웠고 오늘은 여기를 배운다는 거야.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이제 46페이지로 간다. 46페이지에 연결이 되는 걸 봐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본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럼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야. 잘 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이 체결된 의도대로 재산권 변동 생기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그러면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여기야. 진의가 생각이거든. 여기 의사나 진의나 생각이나 다 같아. 그래서 생각 아닌 생각표시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생각 아닌 생각표시. 그 어렵단 말이야 그 말이.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서 둘이 짜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한 거짓말, 이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거나, 또는 이걸 앞에서 강의할 때는 안일비를 앞에 써서 다 같이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46페이지 맨 좌측 위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오른쪽에다가 메모하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다가 오른쪽에 메모해. 첫째, 진의의 뜻을 물어본다고. 진의의 의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와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뭐의 의미? 진의의 의미. 그래서 이제 진의 아닌 여기다 제목만 써놓으면 돼. 을이 갑에게 너 지갑 내놓을래? 아니면 목숨 내놓을래?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야. 잘 들어, 처음 오신 분들. 이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해. 너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 내놓겠다고 그런다. 목숨 내놓겠다고 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 내놓을래? 지갑 내놓을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준다고 했어. 이렇게 지갑.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준다고 한 생각은 속에 있는 말, 속에 없는 말.
이것은 속에 없는 말 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속에 없는 말이라고 한 사람들은 목숨 가져가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갑 내놓겠다고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잘 봐. 강박에 의한 아직 메모하지 마시고 강박에 의한 지갑 내놓겠다는 증언은 강박에 의한 증언은 거짓이다 참이다. 이걸 거짓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것을 참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잘 들어봐. 강박에 의해서 지갑 내놓겠다고 생각을 정했을 때 강박에 의한 증언은 갑이 마음속에서 우러난 생각이요 우러난 생각은 아니야. 우러나서 지갑 내놓겠다 한 거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지갑 내놓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진의의 의미는 이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의 의미는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하면 틀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메모하셔봐. 진의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만 써.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램이다 바램이 아니다. 이렇게만 써놔 이렇게. 진의는 진바다 진바 아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라고. 진의의 의미에서. 여기서 메모해가. 진의의 의미와 판례에서 자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여동생에게 네 집을 담보로 제패서 융자 좀 받아다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래. 이렇게 명의 좀 빌려주면 오빠가 친정 여동생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계약을 하려고 그래. 대출을 받으려고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귀찮지. 그러면 이 여동생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피고 오빠가 융자를 받아다 쓰도록 명의를 빌려줄 때는 여동생은 남편과 상의를 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여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 형님이 찾아와서 남동생에게 명의로 빌려달라 그러면 마음대로 결정을 해. 상절에게 허락을 받아.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들어봐. 여동생이 찾아와서 네 주택을 담보로 제피고 융자를 받아다 쓸 수 있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해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마음에서 바란 것이야 바란 것은 아니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생각을 정했지. 그러면 명의 대여는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다고. 참이다 거짓이다. 이거 거짓이다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려고 생각을 정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래서 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다 그 말이야. 자 정리해봐.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어. 그럼 빌려줄 생각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생각이 없으면 비진이, 생각이 있으면 진의, 있음 없음. 이걸 진이라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볼라. 명의 대어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 이런 거 결정하면 돼. 그래서 밑에 46페이지에 밑줄만 그으시면 46페이지 맨 밑에 2번을 봐. 동그라미 2번. 4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지금부터 동그라미 있잖아. 진의란 동그라미.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진의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봐. 명의를 빌려줄 생각은 있음 없음? 있음.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생각을 정할 때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밑으로 내려간다. 계속. 진의란 동그라미 쳤죠.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동그라미 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진의는 바램이요 바램은 아니야. 바램은 아니고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다. 그럼 여기와 관련된 판례는 오른쪽으로 한번 보셔. 오른쪽에 47페이지 맨 위에 밑줄 그으셔봐. 강제로 그리고 두 번째 줄 증여 동그라미 미쳐. 그럼 강제로 국가의 협박에 의해서 제주도 땅을 헌납했다. 국가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증여했어. 참이다 거짓이다. 진위 표시다 그런 얘기야.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서 두 번째 줄 봐.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밑줄 그으셔. 명의를 빌려준다 이렇게. 2번에 명의를 빌려준다 밑줄 그으셨나? 그럼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참이요 거짓이요? 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진이다 아니다 물어보면 갑은 우리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생각 없이 증여한다고 했다. 이게 비진위 표시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정리해. 진의는 생각이다, 바램이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바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를 해. 이렇게. 그래 관련 판례. 명의대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명의대여는 참. 아셨어? 강박증여는 참. 그 판례를 먼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봐. 우측 하단, 좌측 하단에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사립대학 조교수가 자 밑줄 그으셔. 사립대학 조교수가 밑줄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이사장에게 사직원 제출했어.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사직원 제출, 사직서 제출. 참이요 거짓이요? 사퇴 수습을 위해서 한 거지 형식상으로. 그래도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진이 표시야.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 2번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 제출. 밑줄 그으셔.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 제출해서 회사에게 사직원 제출한 거예요. 그럼 경영방침에 따라 제출한 거지. 그냥 그때는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그래서 판례를 딱 읽어보시고 자 정리해.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 그 다음에 사직원 제출 사건이 많이 나와.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원 제출했어. 우리 과거에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원 제출했다고. 참이요 거짓이요? 참.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원 제출은 거짓. 그 다음에 일괄사표만 나오면 있지. 공무원의 일괄사표나 회사 기업의 일괄사표만 나오면 이거 본다. 일괄사표. 그건 전부 거짓이야. 비진위 표시. 사직원 제출 다시 한다. 사직원 제출, 사직서 제출 나봐. 첫째, 일괄사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 비진위 표시. 둘째, 퇴직금 받으려고 중간 퇴직 의사. 참.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원 제출은 거짓. 되겠어? 다시 한다. 일괄사표 나오면 거짓.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원 제출은 거짓. 그 다음에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원 제출한 것은 참. 강박증여는 참. 사립대학 조교수가 형식상 사직원 제출한 것은 참. 그런 것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 야, 그럼 그 정도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관련 판례 기억하셨지? 두 번째는 메모를 하셔. 여러분 맨 좌측에 성립 여부야. 성립 여부.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 성립 여부인데 거짓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 유언도 내가 유언도 거짓말로 유언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거짓말로.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립 여부에 첫째,
첫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유언이야, 유언.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비진의 표시가 성립된다, 안 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짓말도 비진의 표시가 있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도 성립이 돼, 안 돼? 된다. 성립 여부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 비진의 표시는 꼭 상대방이 있어야 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성립이 돼. 거짓말은 유언도 거짓말로 할 수 있고 증여도 거짓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증여 이렇게. 3번 효력. 3번 효력. (3번) 효력에 첫째 상대방 없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거짓말로 유언을 했어. 거짓말로 유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상황이 생기지 않지.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거짓말을 알 수가 없다고. 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비진의 표시는 효력이 언제나 유효야. 언제나 유효. 상대방 없는 비진의 표시는 언제나 무엇이 돼? 유효. 그러나 두 번째는 효력을 잘 번호도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것들 아무거나 그냥 번호 막 쓰는 거 아니야. 자, 거짓말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해서 거짓말. 상대방 있는 비진의 표시. 내가 거짓말 했다고. 내가 너에게 거짓말로 돈 1000만 원 준다고 했어. 혜수가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주마. 참말로 거짓말로. 그러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지. 거짓말로 했을 때는 상대방 있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줘야 돼. 원칙 유효.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 이제 외워버려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가 상할수 이면 무효가 돼버려.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자, 갑이 우리에게 비진의로 증여한다고 했어. 비진의로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거짓말로 준다고 했을 때, 첫째,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일이다.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었다 그 말은 거짓말임을 몰랐고 과실 없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이 사람이 을이 거짓말임을 몰랐다 선이, 그리고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과실 없으면 유효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얘기했을 때 을이 갑의 속마음을 알았다. 악이 또는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무엇이 된다? 무효. 다시 한번 상할 수이면, 다시 한번 알았거나 알 수. 요 상할 수로 외워버려. 다시 한번 상할 수이면 무엇이 돼? 무효. 상할 수가 아니면 그럼 뭐가 돼? 유효.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무효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3단계로 해결해야 돼? 무효 나오면 3단계로 해결하자 이렇게 연습을 해왔던 것이야. 무효 나오면. 전다세, 진정 소유자는 물부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 동영상. 이렇게 다시 한다. 오늘은 이것만 알아. 갑이 거짓말로 아파트를 을에게 준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주로 물어보는 게 을려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응? 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말을 아시겠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의도요, 좋지 않은 의도요. 이거 보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말은 좋은 의도라고 좋지 않은 의도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 뜻이 있다고 이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해온다고 했을 때 우리 받는다고 했겠어? 그만두어 했겠어? 그만두어 했으면 일이 안 벌어지잖아. 그래서 받는다고 했지.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자, 원칙 쥐어야 돼, 안 쥐어야 돼? 쥐어야 되려거든. 을이 갑이 거짓말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고 주의 의무 위반 없애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면 무엇이 돼? 유효.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을이 알았거나 알았어.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엇이 돼? 무효. 됐나? 자, 이렇게만 써놔. 세 번째. 네 번째 적용 여부. 비진이 표시의 적용 여부. 효력에 하나만 알면 돼.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 자, 생각해 보셔. 일괄 사표는 아까 일괄 사직서만 나오면 이건 참이요 거짓이요? 비진이 표시요.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라고. 맞아? 그러면 자, 비진이 표시는 일괄 사직서 제출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원칙 무엇이 돼?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돼.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을 때 갑 공무원이 국가 상급기관의 상사에게 일괄 갑도 제출하고 A도 제출하고 다 사직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일괄 사표. 그래서 이제 상급 직원이 갑의 사직서를 제출한 거 보니까 대구야 대구. A는 광주, B는 전주, 그 다음에 C는 천안, D는 강원도. 이제 상사가 갑이 대구 사람이 제출하니까 왼쪽으로 놔 사직서를. 광주는 오른쪽, 전주도 오른쪽, 천안은 중간, 강원도는 왼쪽. 그 잘릴 놈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1980년도에 국가보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아셔요? 그분들이 이제 일괄 사표를 다 국가로부터 받아,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야? 아니, 일괄 사표만 나오면 거짓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유효무효 따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직원을 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그런다면, 이 국가 상사의 자의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려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는 효력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공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뭘로가 된다? 유효로만 처리하겠다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 이 정도 하나만 알면 돼.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48페이지에 위에서 4번에 효력의 적용 여부야. 효력의 적용 여부에 양가로 1번 단독행위 볼 것도 없고 양가로 2번에 공무원이 여기다 몇 줄 것이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한 거요, 일괄사표 제출한 거요. 일괄사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거짓. 그러면 거짓이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유효 무효 따지지 않아. 언제나 유효니까. 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무엇이 돼? 유효. 근데 지금은 참 배워, 거짓 배워. 거짓 배웠을 때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효력이 적용이 된다고. 근데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참이라고 일단 거짓이라고. 거짓이면 이렇게 유효 무효 따져야 돼. 근데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국가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사직원을 수리하고 반려하고 한다면 문제 생기면 안 생김? 생기지. 그래서 경찰관이 사직서 제출했으면 거짓말로 사직서 제출한 거예요. 그럼 수리해야 돼? 수리하지 말아야 돼? 수리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수리해야 돼. 다 수리해야 된다고. 어떤 놈은 받고 어떤 놈은 안 받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홧김에 사직원 제출한다고 한다면 잘해야 하고 와야 되라고 해야 돼.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돼. 그래 절대 홧김에 사직원 제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봐.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비진이 표시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 예외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우리 시험 나오는 것만 정리하자고.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조문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107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제 107조에 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항에 쓰여 있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여기 물어보는 게 있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 한 사람이 진이 아님을 거짓말임을 의사표시 한 사람이 거짓말임을 알고 했다 이거야.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거짓말임을 알고 했다. 효력이 없다 하면 국어로는 맞아 이렇게. 그래서 효력이 여기를 물어본다고. 없다 해버리면 깜빡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1항 읽어. 자, 왼쪽에 가봐. 46페이지에 의사표시는 맨 위에 조문 읽는다. 46페이지 맨 위에 조문. 다 같이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그러고 봐. 진의에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했을 때 진의는 바램이다고 생각이다고.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바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라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판례 몇 개. 자,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거짓말이요, 참이요, 일괄 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 비진이 표시인 경우에는 효력을 따져야 돼. 그럼 갑이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어서 명의 대여에 따라 오빠가 은행과 소비대차 계약을 해. 그럼 명의 대여는 유효다 무효다 따져 안 따져? 언제나 뭐만 돼? 유효 참이니까.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다고. 이렇게 명의 대여가 참이니까. 다른 참일 때는 따질 필요 없어. 근데 참일 때 따져야 돼. 거짓말일 때 따져야 돼. 거짓말일 때 유효 무효를 따지라 그 말이야. 이렇게. 아셨어? 그래서 이걸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무효요 유효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은행이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줬다. 그래서 오빠가 은행과 소비대차 계약을 해. 여동생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소비대차. 그럼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 알았어. 은행이 악이요. 그럼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여기다가 또 무효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효 무효 따지면 안 돼요. 항상 참이니까 참. 아셨어? 그래서 비진이 표시일 때 유효 무효 따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의사표시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 의사표시 아니에요. 대명사. 반복하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유효 여부의 원칙이 유효. 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엇으로 한다?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 비진이 표시 한번 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여기 봐. 1항을 봤던 여기다 의사표시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1항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하는 것이나 효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꼭 상대방이 있어야만 돼.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어. 그걸 내가 설명했다는 거. 상대방이 있든 없든 거짓말은 있을 수 있어. 지금 그게 성립 여부야 이런 게. 알아들었지? 두 번째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거짓말이 무효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할수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돼. 그러면 상할수가 아니라면 무효가 될 수 없지. 따라서 지혜로워야 돼.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상할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이 돼? 요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황이 안 생기니까 언제나 무엇이 된다? 요요.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따라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할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자,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몰랐다 그 말이야. 몰랐다 그 말은 선이라고 그래. 선의이지만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불러.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에 나오면 외워버려. 과실. 과실이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 돼? 무효. 과실 없으면 유효.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다. 과실 없으면.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다시 와.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이 의사표시는 완전한 것이야? 완전하지 않은 것이야? 완전한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다시 한번 불완전한 의사표시. 이 불완전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불완전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항상 민법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책에 47페이지로 간다. 47페이지에 3번 효과 나오죠. 거기 그 3번의 법률 효과 보였나? 거기다가 메모 오셔. 법률 효과에다 오른쪽에 메모 별표 해놓으시고 불완전한 행위 시 불완전한 행위를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불완전한 행위 시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경우와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불완전한 행위 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항상 상대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몰라야 하고 선이 이고 뭐 해야 돼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자,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나 갑이 불완전한 행위를 했을 때 제3자를 보호해 준단 말이야. 갑이 거짓말 이렇게 했고 을과 거래한 병을 제3자라고 불러.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거든. 병은 거짓말한 사람과 직접 거래한 거요. 건너뛴 거요. 건너뛰었으므로 제3자를 보호해 줄 때 제3자는 선의
이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상대방은 직접 들었으니까 선이 무과실. 제3자는 선이 이고 무과실이야 돼? 선이 이면 돼? 이 사람은 모르면 된다 그 말이야. 거짓말임을 모르면 돼. 아셨어? 따라서 갑이 거짓말했을 때 직접 들은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이 증여가 유효가 되어서 의사표시 헌대로 책임을 을이 묻기 위해서는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걸 외워줘야 돼. 그러나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엇이 된다? 무효. 그러면 갑을간의 행위가 유효이면 을의 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이므로 제3자 병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해버려. 유효니까. 근데 갑을간의 행위가 무효였을 때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지. 그럼 제3자는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병을 보호해 주려고 하던 병은 선이 무과실이야 된다고?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고? 건너뛴 사람이니까 선이 이면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2항 읽어. 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즉 뭔 얘기냐면 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 이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 다시 한번 상대적 무효. 그럼 이제 즉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갑이 거짓말로 증여했을 때 증여가 유효가 되어버린다면 즉 X땅의 등기부를 보니까 X땅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 1번 갑에게서 2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자 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을과 거래한 병이 매매나 어떤 사정을 통해서 소유자 병 이렇게 넘어가려거든. 이 등기가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유효해야 되는데 시방 이 증여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병은 알아 몰라? 모르지 지금.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였을 때 무효인 경우를 배움으로 을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을 때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권리를 갖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따라서 무권리자와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은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을이 권리자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권리자이어야 되려거든 이렇게 뭐라고 쓰였냐면 지금 갑을간의 증여가 무효야. 갑을간의 증여의 무효는 병이 선이라면 선이에게는 무효라고 우길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2항 다시 읽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말이 뭐냐면 갑을간의 증여가 지금 유효인 경우를 배워. 시방 무효인 경우를 배워. 무효. 그러면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을과 거래한 병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이 등기가 유효 등기로 취급되어야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등기가 유효로 취급이 돼. 지금 무효야. 무효기 때문에 권리 취득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이 증여가 유효가 되어야 하고 등기부도 유효로 취급되어야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갑을간의 증여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 갑을간의 증여가 거짓말임을 병이 몰랐다면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그래 제3자는 건너뛰었으니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의이고 과실이 있어도 이 등기가 유효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는 이 등기는 유효 등기요 무효 등기요? 유효 등기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야. 며칠간 와서 눈 초롱초롱 뜨고 오신 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이 눈빛을 쫙 보면 반신반의 하고 있어. 다시 정리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봐. 소유권이 넘어가려거든. 잘 봐야 돼. 소유권이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권리를 보유하려거든. 넘겨준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양수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훔쳐와서 주었단 말이야. 받아봐. 권리 취득해 못해. 못한다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아니 네가 권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들은 못 배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론이야. 내가 권리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 없어. 왜? 내가 권리 없으면 권리 취득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훔쳐왔어. 이런 거. 훔쳐와서 주었단 말이야. 넘어갔어? 못 넘어갔어?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 이 친구에게 야, 책 내놔 그랬더니 나 다른 사람에게 받았는데 그건 네가 둘이 가서 니들로 싸워. 둘이 가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이게 물법이야 이거. 둘이 알아서 하고 왜 내 물건 갖고 있는데 왜 네가 갖고 있어? 나하고 혼인했어. 등기해놨다고. 등기했어. 신고했지? 주는 보고 사귀면 이 새끼 할 수 있어 없어? 내 배우자하고 오니까 지금 내가 이틀만 새기고 보내줘? 그럴래? 그 이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 물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이 법이라고 이렇게. 다시 해. 자,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는데 참이여 거짓이야. 지금 배우는 게. 참하면 안 배워 이런 데는. 거짓으로 증여했다고. 그래서 을이 갑의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게 유효등기를 배워 무효등기를 배워. 여러분들 여기는 맨 무효등기만 배워. 유효등기를 안 배운다고. 이게 무효등기니까 권리 있음 없음? 없어. 근데 이 을이 병에게 등기 보여주면서 등기부 보여주면 무식하다고. 유식해 무식해.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천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 보여주니까 교회 다니거든. 아 미안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사람.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을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을이 신뢰했지. 그래서 돈 주고 샀다고. 지 것인 줄 알았어. 보니까 이 갑이 을의 선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을 증명해버리면 무효등기라고 하지. 무효등기요. 따라서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양수받을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권리 취득하지 못해. 그런데 병이 선인 경우에는 갑이 이 무효가 의사표시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되면 안 돼.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면 병이 선이면 권리 취득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면 병이 선이면 의사표시가 유효로 취급이 돼 무효로 취급이 돼. 유효로 취급이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아셨어?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제3자가 권리 취득하냐 못하냐 이걸 물어봐. 제3자가 권리 취득하냐 못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자 상대방이 있는 비진의 표시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의 것인가 병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해버려. 근데 상대방이 상할 수 있는 무효니까 병은 어떻게 해야 권리를 취득을 해? 선이. 이걸 물어보니까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상대방이 있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라는 이 효력 규정이 공무원이 일괄사표 제출해버렸다면 원칙 유효 예외 무효라는 효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언제나 뭘로 취급을 해? 요것만 적용하자 그 말이야. 이것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무원이 일괄사표 제출할 때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런 걸 적용하지 말자.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일괄사표 제출했을 때는 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이 비진의로 일괄사표 제출했을 때는 언제나 유효이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언제나 유효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어? 이것이 비진의 표시. 자 5분간 쉬었다가 공부를 합시다.